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류지연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나이 들면 그런 거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60대, 70대 남성 환자분들께서 자위행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와의 성생활이 없어졌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며 체념하신 듯한 표정을 짓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의학적 정보이며 여러분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만약 그 흔한 상식이나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줄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기적인 사정, 그것이 설령 자기 자극을 통한 것이라 해도 중장년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전신의 활력을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생리 활동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로 뒷받침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남성분들이 입을 다물어버리는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야간요, 잔뇨감 혹은 활력 저하 같은 고민의 근본 원인과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비용도 들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몇 번씩 깨서 숙면을 못 하신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예전 같은 자연스러운 발기가 없다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무거운 걸 들 때 소변이 조금씩 새서 외출이 꺼려지는 증상,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라며 이런 변화를 노화 현상의 하나로 그냥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보내는 중대한 경고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누구한테도 상담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면 상황은 계속 악화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김철수 씨라는 73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야간요로 고생하셨는데 남자 자존심이라며 가족들한테도 말씀 못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겨울밤 평소처럼 화장실 가시다가 비몽사몽간에 발을 헛디뎌서 대퇴골을 골절하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과 긴 재활 기간은 그분의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냥 소변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않았어도 라며 재활하시면서 힘없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소변 트러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인생의 질 자체를 근본부터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예로 70대 박영수 씨는 요실금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시고 오랫동안 나가시던 경로당에도 안 나가시게 되면서 점점 사회와의 접점을 잃어가셨습니다. 아침 발기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남성 호르몬 저하만이 아니라 전신 혈류, 특히 하체 순환 기능과 전립선 건강 상태가 복잡하게 얽힌 복합적인 문제의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당연했던 게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라며 진료실에서 고개 숙이고 말씀하시는 남성분들을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전립선 건강 문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결국에는 사회생활이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문제들을 방치했을 경우 평생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고액의 비용과 심신에 큰 부담을 주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전립선은 단순히 정액을 저장해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정액은 체내에서 생성된 후 일정 주기로 배출되는 걸 전제로 설계된 생체 성분입니다. 마치 신선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와야 깨끗함을 유지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럼 그 흐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이 막히면 물이 썩고 퇴적물이 쌓이고 악취가 나며 결국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 몸속 전립선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은 정액은 전립선 내부에 오랫동안 정체됩니다. 오래된 정액은 일종의 체내 노폐물이 되고 그 성분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염증을 일으키거나 내부에서 굳어져서 전립선 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염증이나 결석으로 자극받은 전립선은 방어 반응으로 부어오르고 비대해집니다. 이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비대해진 전립선은 그 중심을 통과하는 요도를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호스를 바깥에서 세게 주면 물 나오는 게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요도가 눌린 결과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 나온 것 같지 않은 잔뇨감, 그리고 자주 소변이 마려운 빈뇨 같은 일련의 배뇨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미 수많은 의학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수만 명 규모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사정 빈도가 높은 남성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33%나 낮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정기적인 배출이 전립선 내 발암 물질이나 오래된 세포를 씻어내는 디톡스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선생님, 이론은 알겠는데요. 배우자도 없고 혼자 사는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입 밖에 내기도 전에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스스로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급속히 노화시키고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자극, 즉 자위행위입니다.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행위는 결코 부끄러운 행위도 숨겨야 할 행위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신의 기능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셀프케어, 자기관리법입니다. 헬스장에서 덤벨 들어 팔 근육 키우듯이, 걷기로 다리 근육 유지하듯이 우리 몸 깊숙이 골반 밑에 위치한 전립선도 적절한 자극과 배출이라는 운동을 통해 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 비뇨기 과학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의학 연구기관들은 정기적인 자위행위가 전립선 기능 유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도 뿌리 깊은 금기의식이나 수치심이 존재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체내에 쌓이고 있는 건 단순한 정액만이 아니라 전립선암이라는 병의 씨앗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액은 저장해야 할 물질이 아니라 본래 흘러가도록 설계된 생체 성분입니다. 그 흐름이 멈춘 순간부터 염증과 기능 저하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73세 환자분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 셀프케어 얘기를 처음 했을 때 이 나이에 자위라니 말도 안 돼요 라며 손살에 치시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이건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본인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주 2회, 한 번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속는 셈 치고 해보시겠어요?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그분은 제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만면에 웃음을 띠고 진료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네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아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옛날처럼 몸이 반응하는 걸 보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잊었던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실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적의 시간과 장소. 추천하는 시간은 입욕 후입니다. 샤워나 목욕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전신 혈류가 촉진되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 상태는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자극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쉬워져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빗한 공간, 예를 들어 잠글 수 있는 욕실이나 편안한 침실이 적당합니다.
둘째, 무리 없는 자세. 허리나 무릎에 불안이 있으신 분은 옆으로 누운 자세가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특별히 문제 없으신 분이라면 침대나 의자에 몸을 조금 뒤로 기대는 자세가 일반적입니다. 절대 무리한 자세는 피하시고 본인이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자극 방법. 여기가 핵심입니다. 갑자기 세게 자극하지 마세요. 우선 성기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10회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성기뿐만 아니라 그 뿌리 부분, 그리고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 부분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해주세요. 왜 회음부가 중요할까요? 사실 전립선은 성기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몸 깊숙이 바로 이 회음부 깊은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회음부를 바깥쪽에서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압박하거나 마사지하는 건 전립선으로의 직접적인 혈류 촉진으로 이어져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사정감이 높아지면 한번 동작을 멈추고 몇 초간 참습니다. 그 다음 다시 자극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 스톱앤고는 골반저근을 단련하는 케겔 운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전립선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요실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 2, 3회 반복하면 더 효과가 높아집니다. 넷째, 윤활제 활용.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마찰은 불쾌감이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윤활제나 로션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수용성의 무향, 무착색 제품이 최적입니다. 다섯째, 빈도와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주 23회, 한 번에 10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속입니다. 딱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 요법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선 2주간 속는 셈 치고 계속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한 달, 2달 지나면 아침에 몸의 변화에 여러분 스스로 놀라실 거예요. 이 셀프케어는 단순히 배뇨 트러블 개선이나 발기 기능 회복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효과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정액 속에는 우리 몸의 혈관, 신경,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배출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전신 순환이라는 엔진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였던 76세 최민수 씨는 10년 넘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특히 허리 통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 케어를 시작하고 2개월쯤 지났을 때 선생님,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서 일어날 수 있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지고 하루 종일 덜 피곤해졌어요. 라고 기뻐하며 보고해 주셨습니다. 골반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 허리 주변 근육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또 하체 혈류 개선은 다리 부종이나 냉증 해소로도 이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남성에서 전립선 주변 혈류가 개선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가능성도 시사됐습니다. 사정시에는 뇌에서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기분 상승,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깊은 릴렉스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랫동안 몸 불편함이나 기능 저하로 잃어가던 자신감을 되찾고 우울한 기분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느낀 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을 느끼십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계셔도 관계가 소원해지신 분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시는 분들, 이런 외로움이 때로는 신체 건강보다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셀프케어는 단순히 신체 기능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몸을 돌보고 내 몸의 변화를 느끼고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파트너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외로움이나 우울감이 심하시다면 이런 신체 케어와 함께 가까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나중에라는 안일함으로 몇 년 방치한 결과 고액의 수술비를 앞에 두고 망연자실해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남성분들을 이 눈으로 직접 봐왔습니다. 73세 정태수 씨는 선생님, 그냥 소변만 잘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한번 소변 보는데 5분 넘게 걸려요 라고 불안한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진행된 전립선암이었습니다. 이미 주요 조직이 요도를 압박하고 있어서 전립선 적출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보를 손에 넣으신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비싼 기구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손 하나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기회를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결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작은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병원 치료도 약 복용도 필요 없습니다. 비용도 전혀 안 듭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선택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체내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것. 그 도전은 오늘 밤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동안은 아마 절대 안 하실 겁니다. 나중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건강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자신의 일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밤 딱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 뜬 순간 여러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뭔가 평소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 감각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확신하는 건 건강은 하나의 마법 같은 약이나 특별한 식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기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셀프케어 습관. 이게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매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몸과 대화하시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